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예능 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개발바닥 호돌맨 임모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너무 바쁘게 네. 지냈네요. 참 바쁘셨군요.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4월쯤 개발바닥 주제로 아마 나올 것 같고 일단 뭔가 재밌는 주제가 있으신 건가요? 4월쯤 아마 공개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지금 3월달은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재밌는 일이 있어서 4월쯤에 이제 주제로 뭔가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아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입 연봉 상승이나 아니면 뭐 보너스 지급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럼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또 뭐 물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에 따라서 뭐 연봉이나 이제 그런 거는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뭔가 기술적으로 뭐 딥하게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그래가지고 좀 좋은 회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데 좋은 회사의 좋은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연봉을 높일 수 있는 회사냐 아니면 개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회사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워라밸이 좋은 회사냐. 근데 여기서 저희의 어떤 좋은 회사의 기준은 개발자로 성장하기 좋고 그만큼 개발자를 대우해주는 회사로 골라서 가시죠. 요거 아마 이제 그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좋은 회사라는 건 정확히는 이제 좋은 스타트업을 고르는 법에 좀 더 가깝고요. 왜냐면 이제 네카르쿠베는 누가 봐도 좋은 회사니까 사실 그쵸. 그 회사 합격했는데 저희가 얘기한 조건에 또 다른 회사가 있다고 해서 그 회사 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무조건 이제 네카르쿠베 합격했으면 거기 가는 게 맞고요. 탑티어 회사를 못 갔을 때 그나마 고를 수 있는 회사들의 조건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네카르쿠베 일단 1순위를 무조건 다 지원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지원으로 두 번째 이제 랭크로 어느 회사를 낼지를 저희의 이야기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해 이제 저희가 뭔가 제시를 하거나 증거물들을 수집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뭐 얘기하는 키워드들에 해당되는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봤을 때 좋은 회사인 경우에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그런 키워드들을 항상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연봉을 높게 받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개발자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좋은 맞습니다. 개발자라면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비슷한 관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십몇 년 전과 이제 지금의 그 개발자로서 이제 신입으로서 회사를 살펴봤을 때 뭔가 그 항목들이 조금 달라지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그래가지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개발 회사, 그러니까 회사의 개발자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많이 볼 것 같긴 해요. 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이제 개발 문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개발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쵸. 개발자의 성장을 그만큼 좀 우대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개발 도서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거나 아니 컨퍼런스를 좀 지원을 한다거나 혹은 컨퍼런스에 발표가 있을 때 어느 회사의 사람들이 발표를 좀 많이 하러 나오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이제 개발 문화 중에 정확히는 개발자의 성장을 돕고 있는 제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AWS 계정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비용에 관계없이 성능 테스트나 뭐 DB 테스트나 아니면 인프라 테스트 같은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게 다 무료인가요? 네, 물론이죠. 다 이제 회사에서 비용을 좀 지불을 해주셔가지고 그 AWS의 뭐 EC2라든지 RDS, 뭐 SQS 이런 관련 서비스들을 뭔가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용 관계없이 사이즈도 진짜 관계없이 다 쓸 수 있어가지고요. 이건 진짜 교육비로 치면 몇백만 원이에요. 매달 몇백만 원씩 쓸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인센티브나 뭐 야근비로 받는 돈보다 1년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 혜택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지금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성장 욕구가 있는 그런 개발자라면은 정말 최고의 어떤 기술적 성장 환경? 뭐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우한 형제들에서 광고가 들어올 때가 됐는데 네, 이게 또 하나가 사파리북스 온라인이라고 하는 해외 영문으로 된 책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월 정액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개인이 하면은 1년에 50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젠키스나 스프링 배치 같은 경우 한국어로 된 책이 별로 없잖아요. 스프링 배치는 아예 없고. 그쵸. 그 사파리북스 온라인으로 가서 영문으로 된 책들을 공짜로 보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문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통칭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개발자의 성장을 얼마나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좋은 회사의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기술 블로그가 사실 제일 판단하기 쉬운 지표죠. 기술 블로그.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기술 블로그를 갖고 있는데 기술 블로그를 얼마나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 블로그의 글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사 개발자의 규모나 여러 가지 뭐 봤을 때 그럴 수 있는데 회사 규모가 큰데도 기술 블로그가 좀 채워지는 게 별로 없다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기술 블로그 쓸 사람이 없다거나 혹은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기술 블로그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거나 정도로 볼 것 같아요. 기술 블로그에 좀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회사는 최대한 좀 그런 것들을 바쁜 시간 내에서 그 회사들 안 바쁜 건 아니거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지 우리 회사의 개발팀의 브랜딩이라든지 혹은 개발 문화를 계속 이제 어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메리트를 주면서 독려하면서 좀 쓰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뭐 사실 연봉이 높거나 그런 걸 안 해도 잘 들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면 기술 블로그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궁금할 수 있는 점이 그 어떤 글에 대한 퀄리티도 좀 같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 퀄리티는 좀 떠나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퀄리티가 좋으면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랑 그걸 이제 글로 녹여내는 거랑은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퀄리티를 자꾸 따지게 되면 반대로 그 회사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글을 못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쓰는 사람만 계속 쓰느냐 아니면은 회사에 작성자 이름 보통 쓰잖아요. 블로그에. 작성자가 여러 명이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들 글 쓰는 것 자체에 좀 초보인데 혹은 회사가 아직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좋은 사람 뽑고 싶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블로그냐 아니냐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소수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쓰는 거거나 하군 글의 개수가 좀 적거나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문화가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도 중요한데 그 퀄리티는 당연히 이제 회사가 아직 기술적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성숙도가 좀 낮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좀 서로가 초보적인 글이더라도 그래도 계속 글을 써서 회사에서 계속 퍼블리싱 하려고 하는 거에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들어요. 회사 내에 어떤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3박 4일, 뭐 4박 5일 이런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회사 직원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예전으로 치면은 그 NHN 넥스트 같은 그런 그렇죠. 시스템을 또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테크 캠프? 테크 캠프, 테크 코스 두 가지가 있고요. 캠프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이제 코스는 백엔드 사이드 쪽을 좀 이제 교육을 해주는 제도이고, 그거 외에도 그걸 전담하고 있는 코스 교육팀이 있는데 그 코스 교육팀에서 좀 재직자를 위한 강의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테크 코스 프로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협업 도구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쓰고 있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에 대한 것도 좀 좋은 어필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여전히 뭐 파일로 주고받고 한다거나 티켓 관리 시스템, 이슈 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죠. 지라 같은 걸 쓰지 않는다거나 사내 위키가 없다거나 사내 공통 메신저가 없어서 카카오톡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사실 요새 이제 스타트업인데 슬랙 안 쓰고 있으면 조금 이제 애매하겠네요. 왜냐면 이제 슬랙이라는 건 단순히 메신저가 아니라 수많은 웹훅들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용도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슬랙을 안 쓴다고 하면은 살짝 좀 물음표가 있죠. 근데 이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팀이 뭐 3명 이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 5명 이상의 회사라고 하면 슬랙을 이건 전체 인원은 아니고 개발팀 자체의 인원 5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슬랙은 웬만하면 좀 필수로 써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그 Gmail을 사용하는가도 넣으려다가 이제 말하는데 지메일 중요하죠. 회사에 따라서 이제 Gmail을 뭐 안 쓸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Gmail도 개인 계정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사용하냐. 네이버 메일을 쓰더라도 네이버 메일을 개인 계정을 가지고 이제 쓰냐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대한 워크스페이스 그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이메일을 사용하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이 꼭 G메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회사의 도메인,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 이메일을 쓰면은 좀 괜찮긴 한데 뭐 개인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면은 좀 네거티브하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가 월급이 잘 나온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WC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이 회사가 현재 투자 상황이 어떤지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제 좀 사이트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회사,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를 검색을 하면은 그 회사가 현재 투자 라운드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나머지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개인데 이제 첫 번째가 CTO의 존재 여부고, 2번째가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좋은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그 회사로 몰리고 있느냐, 또 좀 좋은 판단 기준으로 저는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건데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뭐 CTO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아직 시드밖에 안 받은 회사가 작은 회사면 CTO라는 게 사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CTO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시니어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혹여나 어떤 회사로 간다고 하면은 그 회사는 무슨 회사길래 가는 거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은 판단 기준이라고 봐요. 사실은 개발자의 성장이라는 게 뭐 좋은 시니어 엔지니어 옆에 붙어서 빨대 꽂고 빨아먹는 게 사실은 제일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3개를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같이 일해보고 싶은,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팔로우한 뒤에 그 사람의 현재 직장이 바뀌면은 그 회사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프링 쪽은 워낙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다 팔로우 하신 뒤에 SNS들을 다 그 회사의 직장이, 그 사람의 직장이 딱 바뀌는 순간 그 회사들을 내가 다음에 지원해야 될 리스트로 리스팅 해놓은 뒤에 따라서 같이 지원해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향로님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향로님이 현재 우한형제들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그런 소식이 딱 보였다. SNS에 딱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직한 회사를 더 VC에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겠구나, 이런 재무적인 것도 같이 판단을 또 할 수 있겠고. 네, 맞습니다. 또 향루님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왜 그 회사로 이직을 하셨나요? 물어봐서 겉으로 이제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뭔가 들어볼 수 있겠고. 네, 맞습니다.